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누구죠? 김태훈님. 태훈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소득크레바스 기간 동안 연간 한도 1,500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저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를 따로 준비하여 추가로 900씩 넣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의 연금 수령 시작과 동시에 수령은 1,500 한도에서 수령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계좌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빼서 쓰는 것도 가능한 방법인지 질문드립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게 일종의 전략이긴 한데요, 저게 엄청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는지 일단 물어봤잖아요. 당연히 돼요. 다만 저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반반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어쨌든 계좌를. 근데 부족한 부분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그 계좌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빼서 쓰는 게 가능하냐는데, 그건 언제든지 되죠. 세공제 안 받은 연금 계좌는 수익금 빼고는 그냥 마음대로 뺄 수 있어요.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극단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다 받은 거 하나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주식 계좌에다가 모아 놓고 나중에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고 부족한 만큼 여기서 뺐으면 되지 않느냐에 거의 가까워요. 연금저축 안에 세액공제 안 받은 것만 가득하잖아요. 그 걔는 아무것도 묶일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수익금만 세금 떼지는 그런 계좌?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금을 절세한다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 절세한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혜택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태우님이 연저 1 그리고 연저 2 지금 넣는 돈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는 뭐죠? 세액공제 받은 거죠? 요거는 세액공제 안 받은 거죠? 요 환경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신 태우님이 있으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55세가 지나 수령을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것만 가득 차 있고 수익금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계좌에는 우리가 어떤 한도 두 개를 다 지켜야 되죠. 내 한도와 1,500 한도, 이거 두 개 지키면서 받으면 돼요. 근데 걱정하시는 건 뭐죠? 55세가 지나서 받을 건데 이거 너무 작다, 한 달에 125만 원 더 필요한데 그 돈을 여기서 끌어 쓰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올 때, 자, 이게 일단 되느냐? 당연히 되죠.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럼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거를 명확하게 나눠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누구한테는 오, 너무 좋은 방법인데? 라고 대답하시는데 반해서 누구에게는 야, 저렇게 해야 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자, 플러스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렇게 했을 때 관리가 용이하죠. 이 관리라는 것은 수령 금액, 여기서 125만 원 받죠? 이번 달에는 여기서 50만 원 더 받아야지, 또는 여기서 100만 원 더 받아야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아요. 장점이에요. 그 다음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세법은 자주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이 용이해요. 예를 들어 1,500의 한도가 더 늘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많이 뽑으면 되죠. 이거 줄이면 되죠. 그렇게 조절을 해가며 쓸 수 있어요. 왜냐? 이쪽에서는 아무렇게 구애받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은 뭐냐? 투 계좌잖아요. 연금 투 계좌. 연금 이 계좌일 때 추가되는 업무가 생깁니다. 다음에 자세히 제가 연금 시리즈에서 이거 할 내용인데 미리 설명 간단히 드려볼게요. 자, 연금 계좌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연금 계좌 세액공제 받는 거 자 꽉 채우고 나머지 여기 넣으면 여기는 세액공제 안 받았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 발라내 주느냐? 안 해줍니다. 근데 이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간단하죠. 봐봐요. 자, 나는 한 사람이에요. 계좌는 여러 개예요. 증권사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계좌를 많이 가리고 있다? 국세청은 하나잖아요. 국세청에게는 나는 한 명이에요. 한 명으로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내 계좌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1년 동안 얼만큼 세액공제 받았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600이든 900이든 세액공제 받은 게 저는 A증권사의 이 계좌예요, 이걸 하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연금저축이 몇 개든 어디 계좌에 흩어져 있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올해 얼만큼 넣었는지 그 집계만 가지고 가지고 세액공제 반영을 해주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 누가 해줘야 되나요? 증권사. 증권사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증권사 해주는 일은 뭐냐면, 자, A 증권사를 통해서 내가 600만 원만큼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게 1번 계좌인지 2번 계좌인지를 A가 챙겨줘야 되죠.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A도 몰라요. 아, 다른 곳에 내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두 계좌 중에 세액공제 내가 뭘 받고 싶은지 뭘 알 수 없잖아요. 일단
증권사조차도.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왜냐? 둘 중에 하나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국세청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낸 금액만 관심 있고, A 증권사에서는 그걸 챙겨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여러 계좌들 중에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세공제 받은 금액과 넘는 금액까지도 들어있다라는 것 정도만 A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증권사에 가서 저는 얘만 세공제를 받을 거예요 라는 의사표시를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해줘야 A는 그동안 받았던 이 600만 원만큼의 세공제를 얘로 하시는 거군요 라고 얘기할 거고, 그걸 업무 처리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떼는 그 서류 속에서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게 맞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의사를 밝혀주는 이 하나의 업무 처리 행위가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저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뜨는데요? 내가 받은 것보다 많은 세공제를 받은 걸로 집계돼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개의 연금저축에서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할 때 연금소득세를 다 내게 되겠죠. 실제로 세공제 안 받은 금액을 내가 처리를 안 해주면 세공제 받았다고 가정이 된다니까요, 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수령을 하게 되면 다시 내가 소명을 해야 돼요? 네, 수령 전에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업무 처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언제 해주면 되느냐? 답은 좀 간단해요. 추가 업무가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개시 전에 그동안 받았던 세공제, 그 세공제 확인서 있죠?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그 서류를 이전에 떼들고 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 계좌에 적용할게요 라고 개시 전에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세금 세팅되면서 나오게 될 거고, 이 계좌는 세공제 받은 적 없는 되게 자유롭게 풀리는 계좌로 그때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사실 수령이 한 50년 뒤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그때까지 이걸 머리에 담아두고 그 시기에 이걸 챙기지 않으면 그동안 누적되었던 오버된 세공제 금액만큼 연금소득세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확 깨버리게 되면 우리는 기타 소득세라는 걸 내죠. 기타 소득세는 세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 다 물려버리잖아요. 세공제 안 받은 애들도 다 받은 걸로 집계가 돼버리면 기타 소득세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깰 때도 이거 제출해서 깨야 돼요. 꼭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 영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 주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 수령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다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긴 하겠죠. 또는 그때 즈음이면 전사나 다 돼 있겠지만, 단점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업무 있죠. 이 업무, 요게 대부분의 증권사가 지금 오프라인입니다. 가까운 지점에 서류 떼가지고 막 내방해야 돼요. 또는 막 팩스 보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해보면 별거 아닌데 되게 심리에서 장벽이 있어요. 안 그래도 콜포비아 있잖아요. 콜포비아 있는데 이상한 뭐 서류 보내고 서류 받았는지 팩스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전화,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장점은 두 개 내가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름표가 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쓰기 편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받고 얘는 자유롭게 뽑았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얘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세공제 하나도 안 받으면서 불구하고 추가로 더 받으려고. 추가로 연금 세팅하는 거는 얘한테서 끌어오나 ISS 끌어오나 위탁에서 끌어오나 뭐 CMS 끌어오나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굳이 연금저축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세공제 안 받는 연금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저율 과세 이연. 안 하잖아요. 과세 이연. 이럼에도 이걸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근데 이게 수익금에 대한 과세 이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연금저축이 아닌 다른 계좌를 썼었다면 이거 30년, 40년, 5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ETF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ETF 수익 나는 거 전부 세금 다 낼 거 아니에요. 안 내고 수십 년 동안 운용하는 이 계좌의 수익률 차이는 진짜 많이 나요. 정말 많이. ETF 차익이... ETF 차익은 대부분 과세입니다. 국내 주식이 아닌 한. 미국 사거나 채권 사거나 금 사거나 모든 게 과세죠. 그거 전부 다 세금 안 내고 15.4 안 내고 평생 미뤄주기 때문에 이렇게 미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연금저축이니까 연금 받으려고 모은다라는 개념보다는 세공제 안 받을 거면 어차피 얘가 진짜 연금인 거고 얘는 완전 서브인 거고 그게 일종의 투자 계좌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비과세 투자 계좌처럼 쓰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니죠. 근데도 세금 내는 시점이 너무 머니까 거의 비과세 그런 생각으로 쓰는 거예요. 열심히 모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 연금 수령 신청해요. 일정 금액으로 만약에 그냥 해버려도 되잖아요. 그것도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수익금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저 두 번째 계좌에 연 불입 금액의 맥스가 900인가요? 여기 900 채웠으면 여기 900이 되죠. 연 1800이니까요.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ISA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2000까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거의 답은 없어져요. 어느 게 유리해진다는 경우의 수익률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고 답이 없어지긴 합니다.
나머지 900을 ISA에다가 넣어서 이제 5년 채워서 거기서 불린 거 해지하면서 세공제 받고 걔를 다시 연금저축에다가 이관하면서 또 추가 세공제 받고 그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일단 아마 걔가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ISA 깨고 나서 그 돈을 일정 금액을 넣을 수 있잖아요, 연금으로. 그러면 그 일정 금액 넣은 그 돈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이체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그냥 현금이랑 똑같아요? 오 깻님 되게 예리하다. 와 진짜 예리하다. 연금저축은 무한히 가는 거고 IS는 생겼다 없었다 합니다. 이거는 사실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 되는 거긴 한데 IS를 해지를 하고 나서 거기 있는 몽탱이 돈을 여기 연금저축에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일부만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으로 떠 있어요. 진짜?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출금도 되죠. 그러면은 저 900을 하고 싶은 거를 ISA 해놨다가 그거를 연금 계좌에 다시 넣는 방법이 더 돈 모아가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S를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계속 한쪽에서 ISA는 계속 생겼다 없어지고 걔를 연금에다가 계속 엎어주면서 키우는 것. 왜냐? 900을 넘도록 모은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더 선호긴 하거든요. 약간 저금통 같은 느낌? 어차피 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일 테니까 언제든 빼도 된다면서요? 네.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도 괜찮은 거고 이 방법도 충분히 괜찮은 거고 또 여기에다 그대로 달아가지고 ISA 하나 더 달아도 또 괜찮은 거가 되죠. 방법은 되게 무한하게 많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125만 원 받고 여기서 추가로 100만 원 받아도 세금은 얘한테만 낸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세는 아니에요. 그 자체로 절세라고 볼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 그냥 단순히 이거잖아요. 혜택 있는 계좌들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IS를 쓰는 사람과 연금저축을 쓰는 사람으로 나뉠 뿐 본연의 이 메인 스트림은 여기인 거예요. 여전히. 그냥 두 개로 나누나 한 개로 나누나 의미는 같다? 그렇죠. 혜택을 더 얻는 건 없다. 더 잃는 것도 없다. 혜택은 똑같다. 자, 이게 저 방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세계관입니다. 두 개를 했을 때 이제 기억하면 돼요. 아마 계좌를 두 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많이 모으실 테니까 그럼 이렇게 만약에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따로 ISA 하더라도 만기 되면 여기다가 엎어주는 거 해요. 하면 되죠. 그거는 추가로 더. 그러니까 돈 되는 한 이렇게 열심히 하되 중간에 깨거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는 서류를 꼭 떼가지고 그 전에 제출을 한다는 사실만 30년 또는 50년 동안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기억 못할 것 같으면 매번 가서 세팅을 해줘도 돼요. 자, 그걸 할 수 있으면 투계좌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싫은 사람 또는 나는 관리상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진짜 하나로만 세팅을 하고 싶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건 뭐예요? 관리의 차이일 뿐 혜택은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운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극적으로 다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계좌를 하나 만드는 거죠. 연전대 세공제 받은 거, 연전대 세공제 안 받은 거. 저렇게 할 거를 1800씩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태우님이 있잖아요. 수령할 겁니다. 뭐부터 나오나요? 세액공제 안 받은 거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태훈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55세가 지나서 한 달에 125만 원 이상 받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서 받을 때 한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1,500 이상 받아지잖아요. 이미 스타트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도에 크게 제약 없이 연 1,500이라 할게요. 연 1,500 이상 막 수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이 파란색이 전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공제 받은 친구랑 수익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올 때 드디어 이제 한도라는 것이 필요하지죠. 1,500 한도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기가 몇 년 뒤냐?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이 금액 언제 신청할지도 모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1,500 한도에 묶이지 않고 수령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몇 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한도가 있는 이 돈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는 125만 원이라는 1,500이라는 한도가 생기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더 많이 못 받는 거죠. 이 방법을 택했을 때는 한도가 없이 한참 받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한도가 생겨 있는, 근데 다만 이게 먼 미래의 시점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도가 이제 세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때는 보통 초반에 좀 돈을 좀 많이 쓰고 뒤는 조금 작게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대신 이거는 관리가 좀 용이하고 하나의 계좌만 쓰면 된다 라는 장점 등이 있겠죠. 이렇게 갔을 때는 어때요? 요 그림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125 맞춰서 딱 내고 안 받은 애로 메꾼다, 요 컨셉이 수령하는 기간 내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저 오른쪽 경우에는 과세 이연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봐도 돼요? 장점으로?
아니요, 과세 이하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세 이하의 혜택은 같은데 저 왼쪽 거는 3.3에서 5.5를 떼잖아요. 아, 초반에? 그쵸. 그 정도 차이는 있죠. 그 정도조차 몇 년 정도는 늦출 수 있다라고 그걸 장점으로 봐도 돼요? 그러기에 세금이 너무 작아요. 작아요? 너무 작죠. 3.3에서 5.5를 안 내고 수령하는 기간을 이 사람은 앞에 예를 들어서 10년 갔다. 10년이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세금 계속 다 떼면서 받는 요 금액들, 그 세금 바로 내는 거죠. 1,500에 5%면 얼마요? 75만 원 곱하기 10, 750이네? 10년? 의미가 있다면 있을 수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크리티컬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취향입니다. 그냥 나는 연금저축 하나 만들어 두고 또는 IRP 하나 만들어 두고 꽉꽉 채워서 또 넘치는 만큼 더 넣어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나중에 정말 큰 돈덩어리 하나 만든 다음에 수령할 때 계산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고객님 지금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이만큼 있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이만큼 있고 수익금이 이만큼 있으셔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수령을 하시게 되면 대략 뭐 몇 년 동안은 그 연금소득세 안 내고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수령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낫다라는 쪽이랑 이쪽은 철저하게 내 계획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수령할 때부터 모든 게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죠.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연금을 수령 신청을 하고 나면 그 계좌에는 추가 입금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많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이 투 연금 계좌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재취업 때 대응이 용이합니다. 자, 봐요. 얘 수령 신청을 했어요. 얘는 수령 신청 할 필요 없죠? 돈 빼서 쓰면 돼요. 그러다가 재취업을 했어요. 또 세액공제를 받아야 돼. 근데 평생 모아온 이 연금저축에는 돈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넣으면 돼요. 그럼 세액공제 받아줘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은퇴하고 연금 수령 신청까지 했는데 갑자기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일을 해야 되고 세금도 이제 내야 되잖아요. 세액공제 다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령하고 있는 계좌에는 돈을 부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하고 뻐가 쓰고 있던 여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또 돼요. 그럼 일을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저 1번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는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걔는 계속 나와요. 걔는 국민연금이 아니니까, 걔는 사적연금이니까 내가 수령 신청을 했으면 나와 상관없이 걔는 계속 나오는 거고, 세액공제 또 받고 싶으면 연금을 또 트거나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자연스럽게 관리가 용이해지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얘의 단점은 평생 저거 하나에다 다 모아놨는데 수령 신청하고 쉬어야지 이랬는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금 또 하나 터야 되거든요. 새로 트면 되지 라고 하기에는 새로 트면 5년 또 지나야 되잖아요. 뭔가 나중에 걔조차 연금 수령 효력이 생기려면. 그럼 고민님의 계취는 뭐예요? 저요? 개인 취향요? 잘 생각해봐요. 여기 900 넣고 여기 900 넣어서 1800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ISA 터놓고 걔도 1년에 2천만 원을 채웠어요. 그렇게 다 차는 거라면 고민할 게 없죠? 그런 케이스랑 사람마다 연금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많으면 그게 고민할 게 별로 없죠? 1800 다 채우고 ISA까지 다 채우고 ISA 계속 엎으면 되니까 고민할 게 없는데, 지금 고민되는 거는 뭐예요? 어쨌든 세액공제는 900으로 꽉꽉 채워서 받고 나머지 900만 원만큼을 연금저축 하나 더 틀 것인가? ISA에 하는 걸로 그냥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 취향은 꼼꼼한 사람은 이거, 아닌 사람은 저거. 저렇게 해도 나중에 가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저거의 존재와 저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이 좀 잡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 보면 보통 연금저축 디테일하게 좀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내 컨트롤 하에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연금저축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켜서 할 거예요. 야, 그냥 트고 너 뭐 사? 야, 그냥 TDF 사. 뭐 거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관리를 위해서 2개를 터가지고 나중에 이거 세액공제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너무 해놓으면 그 사람 나중에 못 챙길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의 방법이 절세 또는 혜택이 크다라는 개념과 연결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관리의 용이성 또는 활용의 용이성 등을 생각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친구 및 가족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2개로 나누고 싶어요? 아니 뼈님은? 근데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가족 거, 부모님 거 나눴다 생각해봐요. 그 챙길 수 있겠어요? 우리라도? 내 것도 어렵네. 그러니까 부모님 건 당연히 하나로 하는데 지금이야 저만큼 많이 넣을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각도 안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돈이 좀 생겨가지고 여기에도 이만큼 넣을 만하다 싶으면 전 2개로 나눌 것 같은데요? 2개로 나눌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뼈님에게 나누면 되죠. 우리 구독자니까. 요 개념과 요걸 알고 있겠죠? 그럼 됩니다. 자, 답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누구죠? 빈TV님. BEENTV. 빈 TV? 아, 유튜브 하시나 보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 IRP 연저펀에서 미국 배당을 투자하면 연금 개시 이후 투자 원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배당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하려면 연금 계좌는 안 되는 것인가요? 그냥 주식수는 줄어들지 않죠. 내가 팔지 않는 한. 그거를 팔지 않으면서도 현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배당주를 선택하시는 거고, 내가 필요한 돈만큼 배당으로 부족하다면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때 주식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이 배당주에 대한 컨셉은 이 연금뿐만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있어도 주식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배당과는 상관없이. 근데 이제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어쨌든 돈이 나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팔아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아, 그게 헷갈리시는 거구나. 팔아야 되고 배당금이 들어왔을지라도 그거는 수익금이니까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닌가? 벌써 헷갈리시는군요. 자, 우리 계속 나오는 이 그림. 자, 이제 적기 귀찮아요. 세공제 받은 거. 자, 세공제 안 받은 거. 또 뭐가 있죠? 수익 난 거. 여기서 지금 세공제 받은 원금으로 배당주를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매달이라고 칠게요. 배당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계좌로 현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돈은 속성이 무엇인가? 수익. 아니에요, 설마? 맞잖아요. 수익금이죠. 그 돈은 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분이 매달 연금으로 125만 원을 받고 싶어요. 배당금만 뽑아 쓰고 싶으시대요. 근데 배당금 125가 안 나오죠. 지금 일단 나오면 아무것도 지금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125만 원 뽑았다고 치자요.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이 돈이 안 나온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배당금에서 나온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월마다 들어오는 배당금만큼 뽑아 썼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금은 안 나오고 심지어 이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 125만 원만큼 여기 있는 걸 뽑아 썼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죠. 지금 안 내는 이유는 얘가 나온 걸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 순서상. 근데 질문 주신 거 뭐냐면, 만약에 얘조차 배당주로 매수가 되어 있다면 얘도 배당주로 매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얘가 들어온 현금 이거를 뽑았었는데 어떻게 얘가 나온 걸로 인식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원칙상으로는 내가 먼저 나온 돈은 이 세공제 안 받은 원금이 나온 걸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금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뽑아 쓴 건데 나는 얘를 팔지 않았는데 얘는 ETF 형태로 있는데 어떻게 얘가 나온 걸로 봐서 세금이 안 나오냐 이거죠. 그게 돼요? 이렇게 돼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으로 투자를 해놨는데 그거를 안 팔았는데도 돈이 나온다고요? 배당금이 들어왔고 이 배당금을 뽑을 때 인식이 되는 건 배당금이 들어와서 걔를 뽑은 건데 출금이 되는 이 돈의 속성으로 잡히는 것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군요. 아니 근데 연금 개시를 했을 때 상품을 팔아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배당 들어온다고 계속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헷갈리는 건 현금이 들어와서 현금이 있고 걔를 뽑아 쓴 건데 배당금이 나온 게 아니라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으로 인식돼서 세금이 안 나오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없고 동그라미와 플러스만 있는 상태의 계좌라면요? 지금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배당금이 들어와서 현금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뽑았을 때 어차피 동그라미나 플러스나 결과적으로는 세금 매기는 건 똑같잖아요. 걔는 그냥 나올 때마다 이제 3.3 떼고 받는 거예요. 5.5 떼고. 그러면 배당금이 현금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5.5 떼다가 이제 배당금 다 썼어. 그러면 이제 저거를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뽑으면 되겠죠. 팔고 뽑으나 들어온 현금을 뽑으나 지금 파는 행위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그 계좌에서 얼마를 뽑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뽑는 돈의 금액이 중요한 거고 그 금액이라는 게 이 계좌에 세팅되어 있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넘어서기 전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연금 저축을 적립식으로 계속 넣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저기 배당금이 현금으로 들어있어. 그럼 그 다음번에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하지. 배당금만큼 빼놓고 내가 새로 넣은 것만 그렇게 보통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 말고도 예를 들면 S&P로 오랫동안 모아왔어요. 커졌어요. 이제 나 은퇴할 거니까 이제는 배당주로 바꿔야지 하면서 월배당으로 확 바꿨어요. 그러고 나면 목돈이 들어있게 되니까 배당금이 듬뿍듬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당금 들어왔네 뽑아야지 하는데 계속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건 야 배당금 들어와 있어서 얘만 현금인 거잖아요. 뽑았으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계좌의 돈의 1순위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금액이 인식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저 파란색이 없다 치면은 없으면 고민할 게 더 없죠. 없다 치면은 저율과세로 떼다가 배당금이 근데 그러네. 자산이 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당금이 이제 멈춰 있지 않지. 계속 불어나지. 월배당으로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월배당 받은 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팔고 꺼내면 되죠. 그렇게 팔고 꺼내든 배당금을 꺼내든 그런 거는 무조건 나오는 금액 자체가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이라고 인식 끝날 때까지는 계속 세금 안 내요. 저 이제 알았어요. 연금 괜찮다. 진짜 저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괜찮다. 저 방금 깻님이 질문 헷갈리다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알겠다가 다시 헷갈렸는데 이 질문자처럼 궁금한 거예요. 자, 이런 가정 한번 해볼게요. 금액으로 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자, 연금계좌에 평생 해야지 1억 모았어요. 자, 1억은 뭘로 모았냐? 적립식으로 모았고 미국 주식 사가지고 모았어요. 그래서 크게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나오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나오는 것도 그냥 재매수 다 했어. 빵 모았어요. 그 은퇴 딱 하면서 이거를 월배당으로 전환시켰어요. 월배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생겨요? 배당금이 월마다 들어오겠죠. 자, 1억에 지금 월배당으로 연 10% 대략 세팅해 볼게요. 이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막 100만 원씩 매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나는 월 100씩 받아 쓰는 걸로 뭐 신청을 했어요. 수령. 그러면 100 나오잖아요. 지금 첫 달 나왔어요. 자,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나온 거예요? 배당금. 배당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젠 알죠. 만약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있었다면 그 돈이 나오는 거고 그게 없었다면 들이부었던 거와 수익금 똑같은 거예요. 고민할 게 없이.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1억 안에 세액공제 안 받은 거 받은 게 섞여 있다고 치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얘가 들어있고 얘가 현금이니까 뺐는데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얼마까지는 뽑을 수 있다라고 세팅되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돈도 세금이 없어요. 지금 질문은 이건 거예요. 현금이 많이 없어서 팔아서 꺼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뽑아 쓰는 돈이 이건지 이걸 팔아서 꺼낸 건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출금하는 순서만 결정한 겁니다. 즉 여기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입구에 사람이 하나 서가지고 야 1,000만 원 나올 때까지는 비과세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이제? 네, 이해됐어요. 야래. 엄청 많은 걸 깨달았군요. 아니 시스템이 괜찮다. 시스템 진짜 괜찮다. 그렇게 강력 추천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이해했어. 이번 달부터 연금 열심히 하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봐봐요. 이게 연금저축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10편을 찍을 동안은 꼼짝 없었는데 Q&A에서 지금 설득이 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깻님이 어디서 막혔냐면 IRP에다가 한 150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증빙서류 제출해야지 세액공제 안 받았다는 게 검증이 돼서 해지가 되는데 작년에 세액공제 안 받았다는 것의 증빙은 올해 7월 이후에 나와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내방해가지고 내면서 해지를 해야 온전한 150만 원을 꺼내올 수 있거든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지는 거죠. 이해해요. 요새 지점도 많이 없고. 강남으로 왔으니까 이제 있죠. 성수동만 있어봐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 네, 이름 먼저요. G-E-O-N-U-K 유님. 건욱유님. 건욱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면 56세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만 55세니까 자기 생일 지나면 바로 되는 겁니다. 만 55세 생일 다음 날부터. 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저번에 우리가 연금 타 쓸 수 있는 자기 개인 한도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죠. 목돈 나누기 11 빼기 수령연차 곱하기 120이잖아요. 여기 수령연차는 내가 수령한 그거부터 1년, 2년이 아니라 55세 기준입니다. 65세에 수령 신청을 하면 55세 때부터 이미 한도는 생겨 있어가지고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령연차 좀 의미 자체는 내가 수령하면 첫 해 1 넣고 그 다음 내년에 2 넣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55세 기준으로 1년차가 돼요. 그러면 내가 60세 수령 신청하면 보통 거기 한 5 이렇게 들어가요. 바로. 그러면 훨씬 큰 돈이 뽑힐 수 있게 되죠. 늦게 수령할수록 늦게 수령하더라도 55세 때부터 수령 안 했던 그런 한도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요. 헷갈리시는군요. 자, 우리 1억 모으면 보통 1200 뽑힌다 얘기하잖아요. 70세 때 신청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1억 모았다고 1200 뽑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55세 때부터 누구나 카운팅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방금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1억
11 빼기 수령연차 곱하기 120이잖아요. 이 공식에서 여기 들어가는 건 수령연차예요. 이 연차가 내가 만약에 80세 때 수령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얼만큼 받을 수 있어요? 계좌 1억 있으면. 여기 1 넣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게 아니라 이미 55세 때가 1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떤 숫자를 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도가 80세 때? 없는 것과 같은. 네, 한도 없죠, 이때는. 그러면 그냥 1500 한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은 여기 수령 연차에 내가 수령하고 그때부터 1을 넣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의 세법의 한도만큼 뽑을 수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비슷해요. 우리가 ISA 계좌 터놓고 돈 안 넣고 있어도요. 1년 지나면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한도가 2월 되잖아요. 그것처럼 연금저축의 수령 한도도 내가 80세 때 신청하든 70세 때 신청하든 늦게 신청할수록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때까지 55세 때 되면 이미 한도는 계속 생기고 있어요. 밀려 오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이후에 개시하는 사람은 저거 한도가 의미가 없네요. 개인 한도가. 네. 꿀팁. 자, 건웅님 해결됐고요. 자, 이렇게 연금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것에 Q&A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연금 시리즈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거 하시면서 거기에 남겨주시는 또 많은 댓글들 이제 남김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찍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알던 지식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바뀐 내용 같은 게 막 들어있고 이러면 그런 것들은 또 수정해서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선정해서 선물 주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가진 게 책이니까. 자, 이번 책은 요겁니다. 우리 그 김남기 대표님께서 기부해주시는 그 좋은 책. 자, 요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겨주셨던 질문들 중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죠? 저는 종소세. 종소세, 입에서 학은 연기요. 종소세 질문 주신 분 누구시죠? 임지숙님. 네, 임지숙님 축하드립니다. 자, 영상 밑에다가요 주소 남길 수 있는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남겨주시면 지숙님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음번에는요 이제 연금 Q&A 할 때마다 책을 몇 권씩 준비해가지고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책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투자와 함께 성토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